문제가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제 당장 내시긴 하는데 요즘 수능에서 자꾸 고일 수학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로 아는 게 아니라 고일 수학의 개념을 직접 적용하는 문제가 나와서 작년 수능에서 대수랑 엮인 문제가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역함수 합성함수.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해졌다. 일단 역함수 개념부터. 역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를 반대로 보내는 걸 역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144쪽에 함수 f가 x에서 y로 갈 때 이거 이제 어떤 뜻이냐면 x를 정의역으로 하고 y를 공역으로 하는 겁니다. 치역 아니에요. 공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있다.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써있지. 거기다가 별표 좀 크게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때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고 그때 요 함수가 뭐 fx는 y라고 했을 때 역함수는 요렇게 씁니다. 인버스 이렇게 써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인버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x가 여기 y랑 대응되는 거 이게 이제 f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반대로 대응되는 게 f 인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x랑 y 자리를 바꾸시면 되는 거죠. f 인버스 이렇게 y는 이렇게 x가 된다. 이게 역함수의 개념이고요. 역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수 맞지?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니까 함수는 맞지. 근데 여기서 역함수 한번 보자. 역함수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건데 그러면 요 1이라는 게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요게 x가 되면서 지금 함수 값을 두 개를 가져버리죠. 이러면은 이제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애초에 1대1 함수여야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랑 두 개가 대응되면 안 된다. 1대1이어야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1대1 함수 중에 공역하고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여기 하나 남아버리는 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도 반대 화살표 이렇게 다 보내는 게 역함수인데요. 이게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대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정의역에 남아있는 원소가 있으면 이건 또 함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1대1이면서 1대1 대응까지 만족을 해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공역하고 치역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없어야 돼요. 1대1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1대1 함수의 판별법 알려드렸죠. 1대1 대응함수 판단법. 요렇게 했을 때 수평선을 그었을 때 한 점 이상에서 만나면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라 했지. 요거 역함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생긴 건 역함수가 없어요. 역함수가 있으려면 이게 이쁘게 다 연속으로 된 함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 함수만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계속 수평선이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요런 애가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거 역함수에다가 얘 좀 써주십시오. 역함수 구하기 위해다가 FA가 B라고 할 때 그냥 X, Y로만 바꾼 건데요. F 인버스는 X, Y 자리 바꿔서 F 인버스 B가 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역함수 문제는 웬만하면 함수식을 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요 성질 가지고 대부분 풀어주시는 겁니다. 웬만하면 함수식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932번을 좀 먼저 보시면 함수가 이렇게 나왔지. 여기서 역함수 3이 A라고 했지. 역함수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버스 떼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FA가 3을 만족하는 A를 찾아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두 개 빠르게 해봅시다. 함수를 찾는 게 아니라 함수식을 직접 구하시는 게 아니라
FA는 3, A는 1. 아래 있는 건 F5는 A, A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함수식을 찾아라,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시냐면 첫 번째로 x하고 y의 위치를 바꿔준다. x, y 자리 바꾼 게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x, y 위치를 바꿔서 x는 2y 더하기 3 여기만 바꾸셔야 됩니다. 2x 통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꾸시고 두 번째로 y는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어렵지 않죠? 괜찮죠? 밑에 있는 것도 구해봅시다. 예, 2x 플러스 2분의 1 나오나요? 아니면 2x 플러스 됐고, 그 다음에 역함수 성질을 좀 볼게요. 144쪽에 맨 밑에 있습니다. f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역함수에 역함수를 씌우면 당연히 원래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역함수 갖다가 그거의 역함수, 여기 역함수 갖다 그거에 반대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겹쳐져 있을 때 역함수 두 개 겹쳐져 있으면 그냥 없애버려도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f하고 인버스가 먼저군요. 이렇게 합성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함수 값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원래 함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f를 적용을 하고 다시 인버스를 적용을 하면 원래 넣은 함수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보시면 그대로 없애버려서 x 함수함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상관없겠지. 이것도 그냥 없애서 x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3번에다가 별표 치시고 합성을 했을 때 요거 이제 x에다가 f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g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x에다가 f를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g를 적용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f 적용하고 그 다음에 g를 적용한 전체 함수가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이거의 역함수를 생각을 하시면 f 적용하고 g를 적용한 전체 인버스가 되는 건데 얘 입장에서 g의 인버스 먼저 해야 되지. 그쵸? x에다가 g의 인버스를 먼저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f의 인버스를 적용을 하고 있죠. 순서가 반대가 됐지.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시면 여기 합성된 거의 전체 역함수는 들어가면서 순서가 싸그리 바꿔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만약에 하나가 더 붙잖아. 이렇게 붙잖아. 그러면 먼저 적용된 게 f, 그 다음이 g, 그 다음에 h. 이게 원래 함수가 되는 건데 이거의 역함수라고 하면 정반대 방향으로 h의 역함수부터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h 인버스가 요 맨 끝으로 오는 겁니다. 순서가 아예 뒤집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안으로 하나씩 분배해 줄 때 다 순서를 바꿔주시면 된다. 그래서 936번 하시면 일단 그거 빠르게 해볼까요? 요 밑에 있는 문제. 요거 인버스 1이니까 1이랑 대응되는 거에 반대쪽으로 가서 3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없애버려서 3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요것도 없애버려서 5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없애버려서 4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너무 쉽네. 그냥 넘어갈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역함수의 그래프. 지금 우리
우리가 역함수는 y는 x를 바꾸는 애라고 했어요. 대칭이동 중에 y하고 x를 바꾸는 대칭이동이 뭐였죠? y는 x 대칭이동이었죠. 146쪽 맨 위에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겠지. 그쵸? x랑 y랑 바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요게 fx, 이거 fx. 그리고 요 y는 x의 역할이 뭐냐면요. 요 위에 있는 점들은 x, y 좌표가 전부 같다는 거. 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어 있는 곳들을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b하고 만나는 얘는 x, y 다 같아서 여기가 b가 된다는 거. 그죠? 여기 마지막 또 요 점이 이제 d하고 만나는 거지. d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아마 겨울방학에 이거 설명드렸을 건데 F 인버스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풀죠. 뭐 이거를 K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이 함수값 C를 갖는지 여기 C가 어디야? 여기. 그래서 D라고 한다고 보통은 이렇게 풀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함수 그래프는 X랑 Y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요거 자체가 fx가 된다면 역함수는 요 y축을 x축으로 보고 이 x축을 y축으로 본 다음에 원래 x축이 가로축이니까 이렇게 뭐 책을 돌리시던지 머리를 이렇게 돌리시던지 해서 이 그래프가 역함수 그래프다라고 보면 된다고. 그래서 돌려보시면 F 인버스 C를 찾아야 되니까 X쪽에서 요 Y가 X로 바뀐 요쪽에서 C를 찾으셔서 FX 그래프까지 가서 내려가는 함수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만 보고 빠르게 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F 인버스 D라고 했으니까 Y축 위에서 D를 찾아서 FX 곡선까지 가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 유형, 요것도 중요한 유형인데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fx 그래프하고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원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구하라고 하는 함수 두 개의 교점을 구하려면 두 함수가 같다고 연립을 하신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죠. 그치?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럼 요 fx 넣고 f 인버스 구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역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신다. 요거 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풀지 마시고 y는 x에 대해서 원래 함수가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4x 더하기 6이면 y절편이 6이면서 기울기 4인 요게 이제 fx가 되는 거고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이게 인버스겠네요. 그치? 자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fx하고 f 인버스의 교점. 근데 이 교점이 f 인버스 싹 지워보시면 그냥 fx하고 y는 x의 교점으로 찾으셔도 괜찮죠. y는 x 그대로 있지. 그래서 앞으로 이 교점을 찾아라 라고 할 때는 역함수를 연립을 하시는 게 아니라 y는 x하고 fx를 연립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교점 찾을 때. 그래서 이게 x라고 놓고 교점 보시면 3x가 마이너스 6이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들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x, y 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y좌표도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다 x랑 같다고 푸시면 돼요. 오, 예. 나머지 두 개도 해볼까요? 교점 찾아보십시오.
이게 1,1하고 3,3 이렇게 나오나요? x랑 같다고. 근데 이제 그 146쪽에 역함수 그래프 밑에다가 요거 좀 그려주실래요? 요거. y는 x 그려주시고 뭐 이렇게 아래로 불로 위로 불로 이렇게 감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함수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함수 좀 그려주세요. 역함수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나요? 요 아랫부분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서 이렇게 나오고 요 위에 흰색 부분이 y는 x에 대칭해서 이렇게 나와요. 맞아? 이게 역함수지. 자, 내가 아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는 y는 x랑 일치하니까 x하고 연립하면 된다고 했죠. 그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증가하는 함수일 때만 그래요. 얘는 좀 제외를 하고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을 때 증가할 때만 하는 거예요. 증가할 때만 fx하고 y는 x 위에 여기 보면 y는 x 위에 없구나. 그렇지. 증가한다는 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한다는 걸 말을 하거든요. 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교점이 y는 x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데 아마 공수 2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려보세요. 안전하게.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절대값 그래프하고 대표 문제 몇 개만 같이 풀어봅시다. 절대값 그래프는 원래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었냐면 정석적인 방법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요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절대값은 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때는 요 1번인데 x가 마이너스 2가 될 때가 0이니까 이거보다 클 때는 요 안에가 양수 그럼 fx가 그대로 풀리죠. 절대값이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풀리는 거고 요때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아니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풀리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요게 x 플러스 1 요게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 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에서 먼저 수직점선을 내리시면 돼요. x는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내리시고 마이너스 2일 때 점을 찍으면 된다고 했었죠.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해지나요? 여기 이렇게 점 찍어주시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기울기 1로 올라가는 애 기울기 1로 올라가는 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가 y는 x 플러스 1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1 요쪽 요거하고 대칭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 여기 요 식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치역이 어떻게 됩니까? 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y의 영역 요거보다 위쪽에서밖에 안 나타나죠. 아래에는 그래프가 없죠.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치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다 세 번째
괜찮나요? 근데 이제 아까 특강 때 평행이동으로 설명드렸었을 겁니다.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된다. 절대값 함수는 하도 많이 나와서 y는 절대값 x 그래프, 요 원점이 꼭지점처럼 되어 있고 45도선으로 나가는 V자 그래프, 여기가 y는 x,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 이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릴 그래프가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갔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그리고 요 뒤에 마이너스 1이 빠졌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원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저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 1을 가지는 V자 형태로 빠르게 그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 절대값 그리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46쪽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이거 나랑 하지 않았나요?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해줬었나? 한 번 더 할까요? 오고 첫 번째 그 4개 중에 제일 첫 번째에다 별표 전체의 절대값 있는 거죠. 이건 진짜 많이 나와요.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x축 밑부분을 접어 올림, 여기 fx야. 그럼 여기 x축 밑에 있는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을 쭉 접어 올리시면 돼요. 여기 없애시고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 그래프가 y는 전체 절대값 x 그래프다. 그리고 두 번째가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네요. 요거 이제 두 개 세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절대값 안에 무슨 문자가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절대값 안에 x가 있을 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리시면 되고요. 절대값 안에 y가 있을 때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리시면 돼요. 절대값 안이 뭔지를 보시고 요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이거랑 반대되는 문자에 대해서 대칭이요. 여기도 절대값 y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하고 반대되는 문자에 대해서 대칭이동. 이렇게. 오케이. 요거를 대칭이동 공식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절대값 안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x가 들어가든 마이너스 x가 들어가든 절대값 안은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같은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도 성립한다. 대칭 이동으로 보시면 y축 대칭을 하면 똑같이 생겼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기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x가 0보다 큰 부분만 자르시고요.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얘는 똑같은 그래프인데 y가 0보다 큰 부분만 이렇게 자르는 거고요.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지금 결과값이 달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두 번째에 요거 나와 있나요? 요거 이렇게 두 번째 이웃에서 이거 대신에 요 하달표 하시고 1사분면만 그린다. 이렇게 쓰시고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게 1사분면이잖아. 1사분면만 그리신 다음에 이거를 x축, y축에 대해서 다 대칭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9번 대칭하시면 돼요. 요걸로 바로 적용해 볼까요? 947번. 요거 지금 x하고 y에 다 절대값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뭐만 그리시면 되냐면 일단 x 더하기 y는 1. 이 그래프를 일사분면만 그리시는 거예요. 요거를 x 더하기 y는 1, x 절편도 1이고 y 절편도 1이고 이거 여기만 그리라고. 일사분면만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 이렇게 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괜찮아요? 요거 그려보세요. 요렇게 일사분면만 그리신 다음에 x축 대칭 요거 y축 대칭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괜찮은가? 어렵나요? 얘는 x의 모든 x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공식화할 수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절대값을 푸는 원래 방식대로 정석대로 절대값 안에 있는 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떤 그래프인지 쓰시고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떤 그래프인지 쓰셔서 그 두 개를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x가 0보다 클 때는 x 더하기 x 2x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x에서 사라져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얘가 범위가 나눠져 있으니까 먼저 하실 일이 이 경계 x는 0을 수직접선으로 그리는 걸 먼저 하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여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부분 0보다 큰 부분 오른쪽에다가 이 식을 그리시는데 y절편이 마이너스 3 기울기 2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이 밑에는 그리시면 안 됩니다. x가 0보다 큰 부분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은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은 요 왼쪽 부분에 x가 0보다 작은 그래서 수평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는 지우시고 여기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50번
거는 이제 요거 하고 뒤쪽에서 절대값 3개 있는 거 좀 볼 건데요. 요건 그리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같이 좀 봅시다. 절대값 안에 식이 2개가 있죠. 얘가 0이 되는 x하고 얘가 0이 된 x를 먼저 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요거 x가 마이너스 2일 때 요게 0이 될 거고, 요거 이제 x가 1일 때 0이 될 거고, 2개의 함수 값을 먼저 찾아주세요. 요 함수식에다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이게 마이너스 2, 뭐를 지나는지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양변 x에 1 대입해서 1, 뭐를 지나는지 한번 찾아주세요.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0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니까 3이네. 마이너스 2,3 지나죠? 마이너스 2,3에 점 찍으시고, 그리고 1 대입하시면 절대값 3 더하기 1 빼기 0이니까 이것도 3이네요. 1,3 찍으시고, 요 사이 그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연결. 지금 구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크게 3개가 돼 있잖아. 이 사이에 함수값 나와 있는데 그냥 연결하면 돼. 그리고 이제 양쪽 2개가 문제거든요. 여기는 보시면 여러분 x가 1보다 큰 구간입니다. 그럼 저기서 y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1인데 둘 다 0보다 크겠지. 이게 1보다 큰 구간이니까 여기도 플러스, x가 1보다 크니까 여기도 플러스겠지. 맞죠? 둘 다 그대로 나오지.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기울기 몇? 2. 기울기 2가 되게 그냥 올리기만 하면 끝.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요거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역시 이번에도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반대로 풀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예요. 기울기 몇? 마이너스 2. 요거랑 대칭돼 이제 마이너스 2 대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끝. 이렇게 빠르게 그리셔야 돼요. 절대값만. 괜찮나요? 대신고에서 1학기 때 선생님이 알려주신 게 이 방법일 겁니다. 자, 1062번으로 가볼게요. 1062번. 절대값 3개 나왔지? x가 0이 되는 세점, 여기 내가 방금 찾았던 것처럼 x가 0이 되는 세점에서의 함수값 찾아서 안에 쭉 연결하시고 양쪽은 기울기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맨 마지막 문제, B단계 맨 마지막.
하시면 되냐면 f 마이너스 1, x의 마이너스 1, x의 5, x의 7 대입해서 함수값 계산 먼저 하시면 돼요. 예, 계산하시면 나는 그냥 fx라고 했어요. 이 함수식을.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0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6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8 14 맞아요. 14 그리고 요게 0이 되는 5 대입하시면 6 더하기 0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2 8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0이 되는 7 대입하시면 8 더하기 2 더하기 절대값 0 10 이게 3개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1,14 그리고 5,8 그리고 1,10 여기 중간에 어딘가에 10 이렇게 3개점 찍을 수 있잖아요. 요 3개점 사이사이들을 이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일단 여기 이어주신 다음에 양쪽 끝구간 있지. x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여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래프 기울기만 빠르게 구해주시면 돼요. 7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가 전부 다 양수로 풀리니까 그대로 싹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3x 제가 몇이지? 마이너스 12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11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울기가 3으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 흉 올라간다는 얘기고 여기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 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f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1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애라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전체적으로 함수를 봤을 때 제일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 x가 5일 때 최소값 8을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이거 빠르게 그려주시면 돼요. 예, 되셨으면 그래프 한번 잘 그려보시고 몇 문제만 더 보고 쉬었다가 클리닉 할게요. 이제 우리 프린트를 좀 볼까요? 지금 다 보기는 좀 그렇고
수평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1대1 대응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수평선을 그려서 한 점에서만 만나게. 얘는 이제 상수함수 그래프라서 이렇게 이거 자체가 수평선이 되는 거라 당연히 1대1 대응 안 될 거고 여기서 너무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애니까 당연히 1대1 대응 맞고요. 니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애들은 좀 갈라주셔야지. 요거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0보다 클 때는 2x라는 식이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x 빼기 x니까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되죠.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안 되고 요거 2차 함수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음 x는 0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y축보다 오른쪽에서는 기울기 1인 증가함수 이 기울기 1로 올라가는 함수 그리고 여기 x가 0보다 작은 왼쪽에서는 기울기 3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가파른 함수 1대1 대응 맞지? 수평은 그래서 계속 한 점에서 맞춰지 그래서 미음도 맞습니다. 미음입니다.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는 빠르게 그려서 판단하시면 돼요. 되셨으면 982번 한번 해봅시다. 답은 4번입니다. 같이 볼게요. 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이 x 여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공역이 y 공역 근데 이제 기울기가 0보다 큰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인데 이게 1대1 대응이어야 된대. 그러니까 1대1 함수 수평선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서 공역하고 치역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함수 값들이 함수 영역이 전부 여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부터 13까지 전부 함수가 그려지는 영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의역 한번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리고 공역을 그려보시면 여기가 이제 1부터 13까지 그래프가 정의역에서 당연히 꽉 차게 그려지셔야 되고요. 치역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게 그려져야 돼요. 근데 이제 1차 함수니까 직선이란 말이야. 그럼 직선이 여기 있는 직사각형에서 꽉 차게 그려지려면 양쪽 대각선일 수밖에 없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모든 x값에서 함수값을 갖고 모든 치역이 함수값을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정형화가 돼 있는데 정의역하고 공역 박스로 그려주시고 양쪽 대각선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길이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건 연립하시면 되죠. 3,13 지나가게 그리고 마이너스 3,1 지나가게 A, B 보여주시면 될 거예요. 계산 안 해도 되죠. 이 정도만 쓰시고 대각선으로 간다.
안 풀어도 됩니다. 그냥 똑같이 풀면 되니까. 뭐 풀 거냐면 1022번 그 옆에 있는 문제 풀 건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1022번. 시간 좀 드릴게요. 같이 볼까요? fx 그래프를 그려두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딘가 f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십시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요 2차함수 그래프 요 반띵.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45도선 y는 x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려두신 다음에 이제 합성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식으로 접근. 요 합성 떼고 항상 이렇게 풀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에 x 대신에 fx를 다 넣은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위에 식에다가 x 대신에 fx를 다 넣어서 일단 써주시면 됩니다. 써보세요. 마이너스 fx의 전체 제곱 오 fx 쓰셨어요. 다 바꿔서.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바꿔서 쓰고 여기 있는 얘를 x에 대한 범위로 바꾸셔야 돼. 이 부분을 x에 대한 범위로 바꿔야 이제 이 함수처럼 구간을 나눠서 풀 수가 있어요. x에 대한 함수니까. 자 그럼 봐봐. 이때 이걸 쓰는 건데 fx 함수값이 마이너스 1부터 0일 때래. y값 함수값이 마이너스 1부터 0일 때래. 그 그래프는 요 그래프지. 이 그래프지. 이때의 x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지. 이걸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함수값 마이너스 1부터 0일 때의 x값을 쓰시는 거예요. 요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fx 함수값이 0부터 1일 때 fx 함수값이 0부터 1일 때 여기네 여기 요때의 x값은 여기죠.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요렇게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럼 이제 그때 맞는 fx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요 fx식이 뭐였니? 요거 마이너스 x제곱이었잖아요. 이때 요걸 대입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을 대입을 해서 쓰시는 거고, 그리고 0부터 1일 때 요 함수 이 식이 뭐니? 요거 x지. 여기에다가 이제 x 대입해서 정리해서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리고 요거는 그냥 x 0부터 여기 1까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0부터 1까지는 그냥 y는 x 그래프니까 똑같이 올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 얘는 그냥 x제곱이랑 똑같이 생겼어. 요거 x 4제곱이든 제곱이든 x 6제곱이든 여기가 짝수차면 x제곱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어려운 유형이죠. 되게 복잡하죠. 저 x범위 바꾸고 그거에 맞는 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괜찮나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이건 그냥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y는 x제곱 그래프를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쵸? 1,1 마이너스 1,1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 근데 x 4제곱 그래프도 똑같은 개형을 갖는데 어디가 달라지는 거냐면 y는 x 4제곱은 얘도 똑같이 1,1을 지나. 1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요 위로 요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아랫부분이 조금 더 뭐 그릇처럼 이런 식으로 완만해지는 겁니다. 요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요. 어쨌든 개형을 그려라 라고 하면 2차 함수처럼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상식 뭐 교양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차 함수 그래프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이제 1차 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고, 짝수차가 다 이런 개형을 갖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홀수차가 된다. y는 x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에 오목볼록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이제 미적분에서 배울 건데 똑같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감소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x 5제곱이다 y는 x 5제곱이다 하면 똑같이 1,1을 지나는데 조금 더 들어갔다가 급격하게, 조금 더 들어갔다가 급격하게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미적분에서 나야 할 거예요. x 4제곱 나와서 한번 해봤어요. 오케이. 예. 하나만 더 보면 안 될까요? 991번. 991번 빠르게 하고 쉬었다. 그러니까 자, 991번 경우의 수로 푸시는 거죠. 뭐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정의역 1, 2, 3, 공역도 1, 2, 3. 근데 이때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함수 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역 입장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직 대응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세 가지. 뭐 이렇게 대응됐어. 그럼 이제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건 남은 둘 중에 하나로 대응이 돼야 되죠.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2개. 그리고 뭐 이렇게 대응됐으면 3도 마지막 하나로 대응이 돼야겠지. 그쵸? 자, 요거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일반화를 좀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1대1 대응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선택해서 y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남은 y-1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y-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1대1 대응이면 요 개수하고 요 개수가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죠. 대응이니까. 그러면 쭉 곱해서 1까지 가겠네. 그래서 y 팩토리얼. 요걸 이제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구해라 라고 하면 y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거기에다가 그거 써놓으시고 팩토리얼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대응, 1대1 함수는 다릅니다. 자, 그리고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그냥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항등함수는 항상 한 개.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이쪽으로 다 몰리거나 한쪽으로 다 몰리거나 2로 몰리거나 3으로 몰리거나 공역의 개수 자체가 상수함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y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역의 개수, 지금 1부터 y까지 써놨으니까 거기에다 하나만 더 쓰죠. 함수의 개수라고 좀 써보세요. 몇 개지? 여기서? 얘가 지금 3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1이. 근데 2도 똑같은 애 선택해도 되지. 역시 3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3도 3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라고 하면 27개가 되는 건데 요거 이제 공식으로 하고 마무리합시다.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1부터 y까지 y개예요. 그치?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똑같이 1부터 y까지 y개예요. 변하지 않아요. 계속 y개. 3도 y개, 4도 y개, 5도 y개 해서 마지막 x까지 y개. 이거를 x번 곱한 겁니다. y의 x제곱, y의 x제곱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이제 확통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중복 순열의 개념입니다. y 파이 x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곱의 법칙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예, 고생하셨어요. 대표형을 많이 못 읽었는데 개념 했으니까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고요. 우리 금요일에 정규 수업은 없어요. 아시죠?